네, 지난주 법무부가 일단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이 부분을 이번 주에는 재개를 한다고요? 네,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사 다시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1차 방문 조사가 무산된 뒤 지난 19일이었죠. 그때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요. 추미애 장관도 그제 SNS를 통해서 예산의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면담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좀 아직 예측해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어떤 회동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윤석열 총장은 이 면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징계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직무 배제 명령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여기에 직무 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게 향후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주라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까 취재된 게 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 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둘 다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거든요. 네. 법무부도 뚜렷한 신빙성 있는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지금 감찰을 좀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겠다는데 계속 거부만 하고 있다. 그럼 또 회피한다는 또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간의 여태까지 모습이었죠. 예를 들면 장관이 한 발 물러나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런 모양이 좀 보기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보기 좋은 모양을 보기에는 너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도 예측이 좀 많이 맞지 않았거든요. 네. 계속 좀 고하지 않겠느냐. 예, 강행 조사, 직접 면담 조사를 위해서 또 법무부 검찰 출신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대검 방문해가지고 또 대검찰 검찰총장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기자, 이 추 장관, 뭐 윤 총장에 대한 이 감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아직 뭐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 사실 요즘에 SNS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SNS에 이게 어떤 기사를 하나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인가 봤더니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 추미애 신복 간부들한테 돈봉투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이 심 검찰국장이 법무연수원의 차장과 부장검사들 24명한테 인당 50만 원의 돈봉투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도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더니 본인의 뭐 신복, 이 보도는 신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인의 측근 인사는 이렇게 돈봉투를 돌리더라라는 비판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직접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신문의 제목 왜곡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악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이게 바로 제목 장사, 그러니까 제목으로 뭐 소위 말하는 낚시성, 눈길을 끌기 위한 제목 장사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목 장사 그래 인정은 해줄 수 있지만 하지만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왜곡이냐고 친절하게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법무부는 일단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심 검찰총장은 나의 신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장이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네. 추미애 장관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번 주에 이제 대면 조사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윤 대표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가장 큰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점차적으로 거의 막바지에 올라섰다. 거의 외나무다리에 있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사실 뒤로 물러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미 모든 것을 다 걸고 감찰 5개의 혐의를 갖고서 밀어붙이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선제 공격권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있는 거죠. 감찰을 시행하는 거니까.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감찰의 또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곤혹스러운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서면으로부터 먼저 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면을 마구 이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부담은 또 추미애 장관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떻게 뭐 추미애 장관도 이 빼든 칼을 다시 집어넣을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처음에는 서면으로 가고 어떻게 해도 대면 안 하고선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면으로 가는데 그때도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면을 거부한다.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마 계속 가면서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하나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찰 결과가 지금 혐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직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직을 내놔야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간담회에서 좀 나온 얘기, 취재된 게 좀 있나요? 네, 오늘 일선청 기획검사와 그리고 제도 담당 검사 6명을 대검찰청으로 초대를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법무부 압박이 지금 굉장히 거센 상황에서 결국엔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건데 네. 오늘 간담회 주제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수사구조 개혁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오찬 간담회 이후에 4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청에 전달을 하겠다라고 그 대검 측은 밝혔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해당 오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정한 경찰,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다시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면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윤지영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워딩을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런 워딩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동안에 강조했던 것들을 많이 얘기한 거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 마련 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권력형 비리 지금 수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여러 가지 울산 시장 관련. 이런 권력형들이 특혜받은 권력층들이 권한을 많이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뜻에서 지금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지속돼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판 중심 수사구조 개편 또 공판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밀실에서 수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판에 의해서 판사 앞에서 그게 좀 분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그 큰 이상을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하고의 마찰이 있을 뿐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적은 없습니다. 네. 그동안의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동안 순응해 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도 국민과 함께하는 그 검찰이 돼야 된다. 그런 일반론적이고 원칙론적인 거를 다시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일련의 행보 이 가운데 나온 워딩들을 들어보면 내가 맡은 임기는 난 끝까지 간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표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나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생각은 나는 떳떳해. 나는 원리 원칙대로 나는 우리나라 검찰 중립, 검찰 독립을 해서 나는 끝까지 수사할 거야. 잘못한 거 있으면 나 자르려면 잘라보세요. 뭐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도무모는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 서초동 대검 앞을 장식했던 이 화환들. 그런데 지금은
이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에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근조화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조화환, 이게 사람이 숨졌을 때 장례식장에 보내는 하얀색 국화, 하얀색 꽃으로 만든 화환을 근조화환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약간 핑퐁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동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서는 이에 지지하는 꽃길이 있다라고 꽃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한 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저 근조 화환인데요. 마치 보수 장례식장을 보는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줄 지어져 있는 저 정도면 아주 대단한 인사의 장례식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저희가 개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여 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쭉 나열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디서 보냈나 봤더니 보수 성향 그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미애 장관의 꽃정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법무부 청사 앞에 근조화환 보내기 운동을 시작을 했다. 네. 근데 이 화환들은 모두 국민들이 보내오는 걸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500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70여 개니까 앞으로 430개가 더 가야 예, 되거든요. 그러면. 4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을 더 보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데 일단 이렇게 앞에 근조 화환을 놓겠다라고 2주 정도는 이렇게 근조 화환을 계속해서 놓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이죠. 네. 야당의 그 송파가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정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근조 화환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취재해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이렇게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일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기저기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중에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산 사람에게 근조화환 보낸 건 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온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뉴스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게 지금 국민들 심정이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모든 국민의힘 전체의 분위기가 보수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근조화환은 너무했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추미애 장관 너무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강대강 대치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핑퐁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끝날 것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근조화환을 보내니까 또 이번에는 근조화환 이게 길가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계단 위에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또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사 안에는 응원하는 이 꽃바구니가 있고 청사 밖에는 근조화환이 있고 이런 지금 모양새군요. 맞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근조화환 글쎄요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꽃은 죄가 없는데 꽃을 빌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뭐 자기들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갖고서 저렇게 정치인들에게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분들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고위 공무원들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담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죠. 보면은 두 분 다 저런 화환이나 조화나 뭐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즉 자기의 어떤 지지자들을 의지해서 지금 서로의 어떤 갈등 대결 국면에서 승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검찰 개혁이든 뭐 다른 사안이든 갈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과 결부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정책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모든 행태는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제해야 되고 저런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판은 하되 품격은 지켜야 한다. 이게 뭐 야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근조화한 등장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일단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얼마든지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칭찬이나 비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된다. 네. 길에다가 뭐 오랫동안 전시하다든가 장송국을 튼다든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 동네 인근 사는 사람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은 좀 자제해야 되고 저는 하나 대안을 좀 제시하려면은 네. 꽃은 못하게 하고 대신 요새 결혼식장에 쌀로 많이 하거든요. 네. 저렇게 주장은 간단하게 붙이되 대신 꽃 대신해서 좀 쌀 좀 싸가서 그 쌀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저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너무 길에다가 그 동네 인근 사는 사람이 장송곡 틀고 뭐 조문 화환 있으면 저 법무부 제가 그 동네 사는데 별로 기분은 좋아 쫙 보면은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런 정서도 조금은 헤아려 줘야 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항상 헌법 정신처럼 이거 손순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